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뭐라 할까요? 그냥 할아버지들은 그 네. 시대의 할아버지들, 그 당시 할아버지들은 그 무슨 부끄러운 문제를, 그렇지. 그 무슨 부끄러운 문제를 대모를 해, 이런 반응이셨어요. 아마 대부분 자기 자신이 90년대로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이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을까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랬던 시대였기 때문에 쭉 그렇게 운동을 해왔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일본 정부의 부정을 맞닥뜨려야 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포기하지 않았고 유엔으로 아시아 피해자들 함께 연대하고 일본을 여러 차례 가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하고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ILO를 찾아가고 미국 의회를 찾아가고 그런데 이제 이제는 한국 사회에 이 할머니들을 향해서 부끄럽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겠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2000년도를 넘어가면서였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는 우리도 박물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전쟁과 여성도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활동을 할 때 사실은 우리나라 독립운동단체들이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 위안부 관련한 박물관에 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다. 순국선열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그런 일도 있어요. 네, 우리 민족의 웃음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반대하는. 네. 그때 저희가 한번 충격을 먹어요. 야, 아직 우리는 독립이 되지 않았구나. 네. 우리는 아직 해방이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9년 동안 모금을 해서 박물관을 마포에 세웁니다. 전쟁과 여성 박물관이라고. 예.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2015 한나라가 만들어졌고 저희가 반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반대 목소리가 어떤 일을 만들었냐면은 박근혜 정권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저희 단체를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합니다. 네. 그 공격의 프레임은 흔히들 그렇지만 이제는 반일은 종북주의라는 이상한 등식을 만들어요. 반일을 종북으로. 네네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싶었는데 그게 이미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북주의 수괴가 되고 마치 저는 북의 어떤 뭔가를 받고 이렇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수 매체들 공격을 받기 시작해요. 너무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조금 위기를 가지게 되어서 제 딸이 있거든요. 네. 제 딸의 모든 정보를 제 SNS 주변에서 삭제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혹시나 피해가 되지 않을까. 혹시나 알고 보고 해코지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근데 사실은 지금 다시 이제 비례 후보로 나서고 나서 그런 공격이 조금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정부가 주의하는 후보라는 그런 뭐랄까 기사 이후에 약간 그런 프레임이 또 씌워지고 있어서 걱정은 됩니다만은 그만큼 제 활동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것도 반성해 주는 게 아닐까. 제가 이제 그 항일 관련해서 운동했던 경험이 제가 있거든요. 네. 무슨 경험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해방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1960 한일 청구권 협상이 끝난 이후에 네. 최초로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피해금을 받은 게 한센인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그 한센인 인권 운동을 해가지고 그 한센 분들하고 일본 동경재판소에서 몇 번 갔었어요. 그분들을 모시고. 그래서 우리가 졌어요. 1심에서. 네네. 1심에서 치고 대만은 이기고 우린 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그 당시에 우리의 운동을 인정해서 자기들이 그냥 이 재판을 없던 걸로 하고 대만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그냥 배상해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네네. 그때 그것과 지금 정신대 문제를 비교해 보면 대단히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한센 문제는 국제적으로 이미 공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이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신대 문제는 자기들이 그걸 인정해버리면 인간성을 말살한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요. 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원폭 피해 문제는 일본이 그동안 자기들이 가해자라는 것보다는 피해자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그렇죠. 우리는 피해자다. 그들의 가해자성을 그 피해자성이 감춰왔던 거예요. 근데 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용어 그 자체도 있듯이 정책이거든요. 제도에 국가가. 그것도 소녀상을 계속 반대하고 있잖아요. 소녀들을 소녀와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많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들이었다라는 거. 이거는
국가의 어떤 뭐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범죄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2015 한일 합의에서도 성노예라고 하는 비관 병사이다. 네. 또 이 일본군 성노예 지금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이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았다. 네. 그 뭐냐면은 그 여성들이 스스로 공부를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어 하는 이야기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사실 안타까운 거는 한국의 소위 뭐라 그럴까요? 지금 유튜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매주 수요일마다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진행하는 할머니들 수요시 옆에서 또 다른 시위를 하고 있는 그 친구들 있죠. 네네 예, 그 그 친구들 친구들 있죠. 그분들 예, 예. 그분들 예, 그 친구들 네,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이 그거예요. 예. 할머니들 돈 벌기에 스스로 가놓고 왜 일본 국가의 책임 국가의 피해자라고 그러느냐 왜 일본 정부에게 배상하라고 그러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들 예. 이런 이야기들이 똑같은 그런 원조 속에 있는 거죠.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면해서 한국에서 반복하고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그 이유가 뭔가 그렇게 해서 그들이 뭐랄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뭐지? 하는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한센 인권운동을 할 때는 일본 네. 사회단체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지금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네, 엄청나게 예. 정말 감사한 거는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국회 들어가서도 결국은 함께 활동할 분들은 일본에 있는 시민들, 네, 일본 시민들. 네, 일본에 있는 국회의원들, 예, 예. 일본의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과거에 민주당 같은 경우, 예. 또 공산당, 사회당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국회 안에서 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예, 예.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해서 진상규명하고 네. 사죄하고 배상하는 그런 내용이 골자로 되는 법을 제출하고 심의하고 하는 절차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수가 되지 않고 늘 실패하고 폐기되고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 일본 시민들의 노력 역시 우리가 앞으로 지지하고 연대하고 함께 갈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잠깐 말씀 도중에 젠더 문제 지금 우리 더불어시민당의 후보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는데 제가 얼른 기억나기로는 또 권인숙 교수 같은 분들도 네, 이번에 그렇습니다. 했죠. 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큰 지금 문제가 물론 이걸 젠더 문제라고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약자의 착취인데 여성이라는 약자의 착취 문제가 지금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으로 이미 현실화됐습니다만 현실화되기 전부터 우리 사회는 그게 기저에 깔려 있으니까. 네. 그래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시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 방안이 있겠어요? 성착취,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예. 법제가 강화된다고 봐요. 법제가? 네. 지금 무엇보다도 권력형 성폭력 범죄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석방되고 있잖아요. 예. 성폭력 문제가 너무 가볍게 처리되고 있는 것, 예. 이건 똑같은 범죄를 재발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성폭력, 성착취 가해자들을 중형을 내릴 수 있는 법으로 바꾸고 피해자들의 어떤 인권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 지원 시스템 그리고 그런 교육과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 그런 노력들이 함께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는 나 5년 있다 나올 거야. 그러니까 5년 있다가 더 큰 범죄자가 되어서 똑같은 성폭력, 성착취 범죄를 생산해내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SNS 상에서도 사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또 자기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는 약자에 대한 소수자에 대한 폭력, 인권유린 범죄들 이것을 범죄로 가해로 볼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들 이런 것도 마련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젠더 활동을 하셨으니까 지나가는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공식적으로 성매매 집창촌을 김강자 서장 이후로 집창촌이 공식적으로 없어지면서 사실은 음성화돼가지고 골목 집창촌이 생겼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풍선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좀 더 만연해지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들도 사실은 있어요. 우리 시민들의 기저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 정비, 그다음에 법률적 정비 이런 부분이 중형으로 가능하겠느냐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중형으로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만들어야 보고요. 돼요. 예. 성폭력 방지법이 어떤 또 다른 문제를 더 양성했다라고 하는 인식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식 자체가 네네. 예.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법이 있기 전에는 예. 그런 문제가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없었어요.
그렇지. 70년대, 80년대 한번 우리가 돌아볼까요? 오케이. 예. 만연한 성폭력 문제를 저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성들은 저조차도 네. 누군가 저에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데도 나 힘들어, 기분이 굉장히 나빠하는데도 네. 그것을 제가 당당하게 해야 한다라는 뭐 생각을 그 정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네네, 얘기였으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분위기를 위해서 당연한 거야. 예.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예. 자기 자신을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예. 근데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우리가 스스로 갖게 되었고요. 예.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면서 마치 그게 더 커진 것 같이 보이잖아요. 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제 그만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문제다. 네. 더 강화되고 오히려 그런 법이 그렇게 음성화되고 있는 또 다른 모양으로 범죄화되고 있는 것까지 철저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근절할 수 있는 법으로 보완되고 예. 더 조사되고 그렇게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걸 위해서는 저는 정치권에서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특히 남성들에 부탁하고 싶어요. 제 남편도 남성이고 제 아버지도 남성이고 네네. 제도 남동생도 있습니다만 네. 남성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그런 문화들을 고백하고 보이지 않는 권리. 네, 그거를 반성하고 네. 함께 살아가는 그런 어떤 문화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국회의원이라는 직책 자체가 5천만 국민의 300명의 대표거든요. 개별 헌법기관이고 국회의원의 그 말 한마디는 곧 개별 헌법기관에서 권위와 무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시면 그 상임위는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당연히 외교 통일이죠. 네, 외교 통일. 일본하고 사업을 좀 해야 되니까. 일본하고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네네. 우리 기로노 할머니 같은 경우 예. 13살에 평양에서 끌려가십니다. 예. 그리고 18살에 해방이 되지만 예. 인천항에 도착을 해서 예. 고향으로 못 돌아가셨어요. 예. 분단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고 예. 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예. 또 어떤 이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 이것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의 올바른 청사는 결국은 식민지로 인해서 해방이 분단을 걸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 이 분단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가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것.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음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또다시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내가 집으로 정말 못 돌아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늘 저는 이 한 원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교와 통일을 어떤 앞으로 제 삶의 과제에 넣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또 제1조선학교 제1동포들의 어떤 권리 문제 이 문제도 싸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측면도 있지만 이 싸우는 것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분쟁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네. 해결하는 과제를 30년의 어떤 그런 거리에서의 노력 그리고 세계를 돌면서 제 스스로 쌓아왔던 그런 국제 외교의 경험들 이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분쟁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길들 뭐 있을까? 이걸 조금 함께 모색을 해가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자외교가 필요하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 할 수는 없고요. 시민들과 다자외교, 국제사회가 다자외교. 그 과정에서 네. 지금 혹시 그 조사 자료 중에 북한 쪽에도 그 피해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존자가 있을 텐데. 지금 생존자는 아무도 없고요. 생존자 없습니까? 219명의 피해자들이 피해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거는 우리 남쪽의 할머니들 중에서 북이 고향인 분들 그걸 가지 못하고 늘 북만 바라보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듯이 북쪽에서 신고를 하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수원 등이 고향인 분들인데 네네. 그런데 이제 중국으로 가셨다가 북 어디에 도착을 하시죠? 아무도 분단이 우리 어느 누구도 그 시기에 분단이 될 거를 생각 못했으니까. 점심 먹고 올게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네. 근데 딱 분단이 되어버리니까 그분들도 전라도 충청도로 못 가보신 거죠. 그래서 저는 비록 지금 그분들이 고향에 묻히지 못하셨지만 넋이라도 고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 그건 분단을 허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이 평화 통일 정책
이것이 이루어질 수도 저도 한쪽에서 지원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통일이가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또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뭐 여성가족위원회라든가 또 뭐 문화관광이라든가 어느 부처에 가더라도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 주제를 열심히 그 현안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앞으로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정당으로 그냥 계속 있을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내대표께서 그 외교통일위원회에다가 배치를 해주셔야 될 텐데 네. 뭐 좀 그게 좀 그렇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들 응원해 주실 거죠? 그러니까 의원은 왜냐면 특히 또 이제 그 의원 외교라는 정말 의원 외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외교를 이분이 들어오면은 외교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원내대표 되실 분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꾸로요. 정부가 풀 수 없는 거 이런 국회에서 풀 수 있게끔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나중에 그 원내대표 되실 분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윤미향 후보님이 의원이 되시면 외교통일위로 좀 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우리 후보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좀 불편하기도 하고 사실적이기도 한 겁니다. 지금 친여당 그 비례대표 정당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그 시민투표를 해가지고 뽑은 후보들을 10번 이후로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더 시민당이 좀 투표를 많이 했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또 저쪽에 열린민주당 그런 분들은 우리도 우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더불어시민당 후보로서 왜 그 지지자들이 더불어시민당에 지지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또 대한민국이 앞으로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한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약 한 3분에서 5분 정도에 걸쳐가지고 이웃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말씀 해주시죠. 이거 저쪽 카메라 저걸 보시고 저걸 보시고 딱 혼자서 지금 혼자 하십니다. 나하고 없이. 알겠습니다. 큐 한번 하세요.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비민주적인 정권이 얼마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가, 무엇보다도 역사의 정의가 실종되면 국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를 너무나 여실하게 봐왔습니다. 그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었고 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요. 촛불 혁명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가 내건 검찰개혁이라든가 또 공수법 설치를 통해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아내는 그런 일들,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엠번방 사건 등 성착취, 성폭력 문화를 바꿔나가는 일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또 민주적인 어떤 사회를 완성해 나가는 그 중요한 기로에 이번에 21대 국회 총선거가 진전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비례후보로 나선 이유도 결국은 촛불혁명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그런 강한 여념, 또 뿐만 아니라 과거에 75년 동안 해방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해방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그 뜨거운 열망, 30년 동안 거리에서 외쳤던 그 열정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국회로 들어가보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촛불 혁명을 완성하고 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그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시민당의 각 후보로 나선 분들은
그동안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촛불 혁명을 통해서 시민사회가 외쳤던 그 외침이 그대로 반영되는 그 삶을 살아왔던 분들이 후보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더불어 시민당 비례 후보들을 뽑아주신다면, 그래서 정당 투표 5번을 찍어주신다면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시민이 주체가 되는, 그리고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주도를 할 것이고요. 국회에서도 싸우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당 투표는 5번 더불어시민당 아시죠? 꼭 국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오늘까지 네. 한 50분간에 걸쳐서 네. 좀 불편한 질문도 있었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정계님 또 잘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정계에 들어가시면, 국회에 네. 들어가시면 좋은 정치로 네. 국민들에게 뻗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사야지.